오늘은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정당이 위헌정당 해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상황.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내란죄로 의심될 정도의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를 추진했지만 대통령 소속 정당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며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방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의 법적 근거. 1.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2. 정당법 제40조 제2항.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당의 목적이 위헌적이거나 활동이 헌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으로 해산이 가능합니다. 3. 헌법재판소법 제23조.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청구한 정당 해산 사건을 판단하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헌정당 판단 기준. 1. 민주적 기본질서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민주적 기본질서는 개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이 위배 사례. 헌법재판소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거나 헌법 체제를 파괴하려는 정당 활동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는 폭력적 수단의 사용이나 헌법적 절차 방해 등이 포함됩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정당의 문제점. 1. 헌법 질서에 대한 도전. 국회의 탄핵 소추는 헌법 제65조에 따른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정당이 탄핵 반대를 강요하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내란죄 방조 가능성. 대통령이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정당이 이를 옹호하거나 방조할 경우 이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국민주권의 침해. 정당이 국민의 뜻에 반해 위헌적 활동을 지지하거나 탄핵 절차를 방해할 경우 이는 국민주권과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정부의 위헌정당 해산 청구 절차. 1. 정부의 청구권. 정부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청구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에서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구 시 정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떤 방식으로 위배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활동과 목적을 심리하여 해산이 필요한지 판단합니다. 심리 결과는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며 최종적으로 정당 해산 여부를 판결합니다. 위헌정당 해산 청구의 논점. 1. 정당 활동의 목적과 행위 분석.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행위가 헌법 질서 파괴로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당의 행위가 민주적 기본 질서를 훼손하거나 내란죄를 방조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위헌정당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회적 파급 효과. 정당 해산은 극단적 조치로 헌법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정당 해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행위는 정당의 정치적 입장이지만 대통령의 내란죄와 같은 위헌 행위를 방조하거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다면 위헌정당 해산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모두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위헌적 행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추궁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